예,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예, 오늘은 헤럴드 경제 기사 하나를 갖고 나왔어요. 금리 얘기가 나왔는데, 어, 기자의 의도가 상당히 불손해서 제가 그걸 갖다 좀 정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해도 집값 떴는데 아무 소용 없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런 의미거든요. 뉴스의 내용이.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은 원포인트로 짧게 여러 개 나눠서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기사입니다.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제목이 금리 1%포인트 올라도 집값 3% 하락에 그쳐. 여기에 단어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반박하는 내용을 씁니다. 그것은 착시현상이다. 서울은 폭락했었다. 지금 우리는 지방 소도시 이런 게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가 폭등해갖고 지금 난리 나갖고 그러는데 그 전국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도 감정원 김현미 장관이 14% 올랐다고 그래서 욕을 그렇게 하더니 왜 또 감정원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전국 지수 갖고 나와서 하락한 게 별로 없으니까 소용없다 그렇게 하냐고. 자, 그 얘기를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볼게요. 그리고 네, 기사입니다. 자, 금리 헤럴드 경제입니다. 오전 11시 반에 나왔네요. 금리 1% 올라도 집값 3% 하락에 그쳐. 자, 일단 제목을 봅시다. 도자예요. 도는요, 저거는 우리가 이제 공동격 조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나는 간다 이거랑 나도 간다 나만 간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차이격 보조사, 도는 공동격 보조사. 국어 시간에 제가 입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것까지 다 알아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네. 자, 그럼 뭐냐면요, 원래 금리 1% 오르면 이게 정상이거든. 근데 거기다 도자로 바꿨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값 3% 하락했다. 그냥 원래 정상이면요, 금리 1% 올랐을 때 집값 3% 하락했다. 이거는 아무 뷰가 안 들어간 그냥 건조한 무미한 그냥 텍스트예요. 사실 보도예요. 근데 그쵸,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에는 소용없다 이거야. 소용없다. 집값 3%나 폭락 이러면은 이제 집값 금리 올리면 큰일 날 거니까 집값 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정반대로 만약에 제가 기사를 썼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쁜 마음으로 기사를 썼다면 금리 1%밖에 안 올랐는데도 집값 3%나 폭락했다. 금리의 3배나 폭락했다. 이렇게 썼을 수도 있거든. 자, 어쨌든 기자가 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하여간 봅시다. 결국 뭐냐면요, 한은에서 어떤 뭐 외국계 어떤 어디 뭐 세프리깡 그거라고 봅시다. 메타 분석 보고서를 소개했는데, 부동산 안정 위한 금리 조정은 제한적이다. 이게 뭐냐면요, 부동산 잡겠다고 지금 한은에서 금리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어. 안 빠져.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또 예리한 맨눈에 안드로메다의 초능력을 갖고 있는 이 엘리엇이 또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 이게 주택가격과 금리에 대한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준금리인 건 알겠어. 근데 하늘색 있죠. 하늘색 왔다 갔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 거. 이거는 뭐냐면요, 계절조정 전국 기준 전월 대비예요.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전국이야. 여러분들 이게 샘플이 이게 모수가 많아지면 스무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반 평균에 30명인데 상위권이나 하위권만 따로 뽑아서 보면은 성적이 들쭉날쭉 하는데 30명을 다 평균을 내버리면, 아니면 300명, 3000명, 3만 명을 평균 내잖아요. 그러면 지수나 어떤 수치가 이게 완만해져요. 스무딩이 돼. 스무딩이 눈에 안 띄어요. 이게 전국을 갖고 나왔냐고. 어쨌든 존중해 줍시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2004년도에 한번 하락했고, 2008년도에 한번 하락했고, 뭐 2012년도에 한번 하락했고, 2018년도에 한번 하락했고, 이제 여기 나와요. 자, 기사 봅시다.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나라,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집값은 3% 하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 근데 보세요. 주택금융이 발달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이 비중이 높은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크게 하락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금융
사금융까지 있잖아요. 우리는 전세자금이라는 사금융까지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엄청 받아 우리. 그래갖고 여기서도 우리나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잘 해석해서 맞아요. 맞죠? 근데 우리나라 GDP 대비 명목 주담대 비중이 47.1%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2010년 우리가 상투 쳐가지고 박살날 때 32.4%인데 그때보다 14.7% 거의 한 40%가 많은 거야. 급증한 거야, 급증. 그러니까 2010년부터보다 우리가 더 위험한 거라니까, 지금. 이거는 기자가 잘했어, 기자가. 그 용어만 잘했으면 될 텐데. 자, 그러면서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나라도 실제 4번 하락한 적이 있는데, 2004년, 2008년, 2012년, 2018년 하고, 방금 전에 봤던 요거 있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전국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연구소에서 발표는 단기금리가 1%포인트 상승했을 때 주택가격이 2년 후에 가장 크게 하락했대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하락했을 수도 있고 1년 반 있다 하락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2년째 됐을 때 막 폭락하고 있더래. 근데 2년 후에는 하락폭 역시 평균치 0.7%에 불과하대요. 문제는 1년차, 1년 반차, 그러니까 2년 후에 0.7%인데 이게 6개월 있다가 하락하고 1년 있다 하락하고 그랬을 때 그걸 누적을 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어 이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택가격은 보통 10%대 수준으로 크게 변동한다. 근데 만약에 3%를 잡으려면 그러니까 1% 변동했을 때 3%를 조정한다 그러면 10% 잡으려면 3%를 넣어야 돼. 3%를 또 3% 나왔네. 그러니까 1% 갖고는 3%밖에 못 잡으니까 10% 잡으려면 3.3%나 올려야 된다. 큰 폭으로 조정해야 된다. 문제는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즉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서민들 박살 나니까 하지 마라. 막대하다 경고했다. 자, 기자의 의도를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팩트 폭격을 합니다. 요 차트입니다. 제가 일부러 방송을 좀 짧게 하려고 이제 자료를 갖고 왔어요.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차트를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차트까지 넣었잖아. 전국 지수까지 넣었잖아. 일단 이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예요. 실거래가 지수. 요거. 그 다음에 요 녹색은 케이스 실러 미국 10대 도시 지수예요. 요거. 그 다음에 요 주황색은 엘리엇이 만든 버블 세븐 같은 그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이게 우리 서울 아파트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받을 건 이거야. 근데 기자가 갖고 나온 거는 분홍색 있죠? 연분홍색. 요거 전국이에요. 전국. 감정원 전국. 만해. 서울 올라갈 때 얘는 빠졌어요. 서울 빠질 때 얘는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서울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전국, 그것도 스무딩된, 그것도 감정원. KB라면 오히려 나. KB는 그래도 요동을 치거든. 근데 감정원은 요동을 안 쳐. 워낙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 우리한테 필요 없는 전국 지수 가져와가지고 볼게요. 기자가 얘기한 거 2004년도에 한번 빠졌고 2008년도에 한번 빠졌고 2012년도에 한번 빠졌고 2018년도 말에 한번 빠졌어. 근데 해보니까 3%밖에 안 돼. 근데요 어쨌든 존중해주고요. 근데 뭐냐면 금리를 올릴 때가 이때 우리 녹색이 우리 기준금리예요. 금리 올린 다음에 금리 올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가장 많이 빠졌더라. 또 금리를 올리고 나서 2년 정도 있다가 가장 많이 빠졌더라. 맞아요. 그 다음에 금리 올리고 나서 2년 정도 있다가 이때도 한 2년 2년 정도 있다가 빠졌다. 근데 평균 3%밖에 안 된다. 3%밖에.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버블 세븐 무너질 때 음아파트 40% 넘게 빠졌고 신축 1년 차인 도곡렉슬이 42% 빠졌고 목동 아파트 43% 빠졌고 그건 뭐지? 그거는 뭐 안드로메다에 있는 주택인가? 여러분들 버블 세븐 때 평균 40% 빠졌어요. 신축 구축 구분 없이 빠졌어요. 목동 아파트 잘 생각해 보세요. 음아파트 잠실주공 그다음에 반포주공 다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만 빠진 게 아니라 도곡렉슬도 40% 빠졌다니까. 그때 1년 차였어. 신축 1년 차 도곡렉슬이. 뭐냐, 반포 자이 있죠? 걔도 40% 빠졌어. 다 신축이었어 그때. 엘리트레파 다 40% 빠졌어요. 근데 왜 기자는 전혀 서울이랑 거꾸로 오히려 방향이 반대인. 보세요. 서울 빠질 때 전국 올랐어. 맞죠? 그 다음에 서울 오를 때 전국 빠졌어. 지금은 같이 올랐지.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우리가 관심 없는 그야말로 수문쟁이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라는 데이터를 일부러 골라서 갖고 온 것 같아. 그러면서 그쵸 뭐뭐 해도 공동교육 보조사를 쓰고 객관적인 기사를 안 쓰고 왜 그렇게 썼냐고요. 서울 아파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올리고서요. 얘는 2년 있다 빠졌지만 얘는 1년 있다 빠졌어요. 고점이 여기 요거 보세요. 얘 올리자마자 좀 있다 고점 쳤어. 가장 크게 빠졌을 때 지금이야 상승이니까는 그래도 얘보단 빨라. 얘도 되게 빠르죠. 얘보단 빠르잖아. 얘보단 빠르다고요. 이때는 상승기였고 이거는 이제 한 8년차 오른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1% 올렸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그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보니까 박살이 나 있더라. 근데 이제 금리 딱 올렸다고 해서 그때부터 막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 전부터 빠질 수도 있었고 좀 있다가 빠질 수도 있었고 하여튼간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박살이 나 있더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기자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아무 관심도 없는 스무딩된 그런 전국 지수를, 그것도 감정원 거를 갖고 나왔냐고. 맨날 김현미가 감정원 지수로 서울 아파트 14%밖에 안 올랐어요 얼레리 꼴레리 하다가 욕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참. 어쨌든 헤럴드 경제 기사 제목을 보니까 금리 1% 올라도 집값 3% 하락에 그쳐. 그러니까 의미 없다 이걸 쓰고 싶었던 거야. 근데 기자라면 뭐든 뭐 유럽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늘에서 이제 발표했는데 금리 1%포인트 올랐을 때 전국적인 전체 그 전국의 아파트의 뭐 집값은 주택 가격은 3% 하락했음. 이게 객관적인 거거든. 근데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폭락을 바라는 사람이 이제 겁을 주려고 기사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세요? 금리 1%밖에 안 올라도 집값은 3% 대폭락했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정반대로 이 기자처럼 금리 1%포인트 올라도 집값 3% 하락에 그쳤으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고 하느는 금리 올린다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마. 홍남기 웃기냐? 이주열 웃기냐?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통계 조작은 숫자만 바꾼다고 조작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이러니까는 이렇다라는 의견을 내야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잡겠다고 지금 오세훈이랑 서울 국토부랑 막 협약식도 맺고 막 6구 대책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저기 무슨 시골에 있는 나홀로 30세대 있는 아파트 그런 거에 다 포함된, 그것도 그 연립 다세대 독립 단독주택까지 포함된 그 전국 지수를 갖고 오냐고. 지금은 서울 아파트, 그것도 특히 강남권, 특히 재건축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홍남기 알겠냐? 예. 더 얘기하면은 열불 터지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방송하니까 재밌네요. 자, 여러분들 또 하루에 한 짧게 3개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